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엊그제 벌어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 하루를 지나서도 여전히 분노와 슬픔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측에서 사고 이후에 은폐 및 축소를 시도했다는 보도 등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거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발칙한 뉴스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로 나온 이야기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죠.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는 거의 완전 눈이 폭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이렇게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어떻게 계신 지역에서는 괜찮으신가요? 이 새하얀 눈이 온 세상에 이렇게 좀 가득 내리고 나면 뭔가 이 땅에 좀 더러운 것들을 싹 덮어주는 그런 기분이 좀 들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단순히 그냥 일시적으로 덮이는 것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더러운 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속에 다 남아있는데 오히려 눈이 다 녹으면서 이 더러워진 것들이 더 많이 원래 더럽던 것들이 더 많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눈 내릴 때 눈이다 하면서 좋아하면 좀 동심이 남아있는 거고 눈 내릴 때 벌써부터 더러워질 걱정하고 길에 차 막힐 걱정하고 이러면 이제 동심이 없는 거라고 하던데 네, 이미 어른인가 봅니다. 아무튼 자기들이 눈도 아니면서 이렇게 뭘 덮으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눈을 보면서 눈은 차라리 내릴 때 예쁘기라도 하지 눈도 아니면서 뭘 계속 이렇게 아래에 있는 잘못된 것들, 이런 더러운 것들을 덮으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확 더 드러나고 더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지만 어제 발칙한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대한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사측이 동료 직원들을 향해서 입막음을 한 흔적, 또 은폐 축소한 흔적들이 잇따라 발견이 되면서 계속해서 점점 더 분노를 키워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어제 고 김용균 씨 동료분 인터뷰 내용을 발칙한 뉴스에서 잠깐 우리 민중계 소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사와 영상들이 민중계 소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실까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요. 기사 제목이 시신 그대로 둔 채 옆 컨베이어부터 돌린 발전회사 이렇게 이제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도중에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키라고 지시를 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컨베이어 벨트가 한 1m 남짓밖에 안 된대요. 어디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아직 시신이 수습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옆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빨리 돌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더라는 거예요. 아니 시신 수습이라도 좀 다 하고 나서 하면 될 텐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진짜 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동료들은 얼마나 그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었겠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거의 공황 상태셨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바로 옆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빨리 돌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이 기사 나오니까요. 저희 페이스북 댓글 이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애 죽은 거야 안타까워도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일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그쵸. 물론 사람이 죽어도 일할 사람은 또 일을 해야겠죠. 우리가 살긴 또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긴 하겠죠. 근데 당장 그 바로 현장에서 1m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
시신이 아직 수습이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잠깐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컨베이어 벨트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그것도요, 이 현장이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면 석탄 분진이 엄청 날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신 수습도 안 되는데 옆에서 그게 돌아가면, 컨베이어 벨트 막 돌아가면 석탄 분진 막 날리고 이러면 사고 현장이 제대로 수습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컨베이어 벨트에 그 사람 몸이 끼어서 사망을 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뭘 하다가 그렇게 끼어서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CCTV도 없는 상황이고 현장에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조차 지금 밝혀지지가 않은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현장 보존도 지금 그것도 몇 시간이나 지나서 발견이 됐으니까요.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시신도 수습이 제대로 안 됐는데 거기다가 석탄 분진을 엄청 날리면서 그렇게 꼭 해야 했었는지 제대로 수습도 안 되는 거죠, 현장이. 결국은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니까요. 석탄 분진이 그렇게 막 날리고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바로 1m 옆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구급대원들과 그리고 김영규 씨 동료들이 간신히 분진 막 날리고 이러는데 시신은 수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당장에 안 돌아가면 이 발전소가 다 멈추고 뭔가 보일러 당장 멈추냐, 그러면 또 이제 걱정되니까 그렇게 했다 쳐요. 그것도 사실 문제겠지만,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이미 일정량의 석탄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서 일정 시간 동안은 알아서, 잠깐 멈춰도 일정 시간 동안 이상은 발전이 알아서 가능하대요. 이미 채워져 있는 석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신 수습하고 이 자리를 좀 어떻게 할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그 여유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당장 지금 그 시신 수습하고 거의 멘붕에 빠져있는 그 동료들에게 빨리 그거 돌리라고, 기계 빨리 돌리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직장 동료들이 바로 어제까지 일하던 동료가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그런데 사측에서 계속해서 빨리 그거 돌려라 이런 얘기를 문자로 받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으셨겠습니까? 이게 인간인가 싶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측은요, 사망사고를 원래는 발견하게 되면 즉시 곧바로 발견 즉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게 원칙인데 한참 뒤에야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사고 내용을 이제 행안부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에는 신고 시간을 다르게, 틀리게 본인들이 신고한 시간보다 더 일찍 기재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에서 확보한 이 서부발전이 이 행안부에 보고한 이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그래요. 자기들이 보고한 시간을 보면요, 사고를 당한 게 확인된 시간이 11일 새벽 3시 32분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경찰 신고는 자기들이 그로부터 한 18분 이후인 3시 50분 즉각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노동청 신고는 4시 35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만 좀 늦게 한 거다. 이것도 사실 고용노동청에,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화 왜 그걸 바로 못했는지 그것도 이상한데요. 아무튼 경찰 신고는 빨리 했고 고용노동부 신고는 1시간 좀 늦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관할서, 경찰서에 따르면요, 여기서 경찰 신고가 들어온 시간이 3시 50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4시 25분이더라. 고용노동청 신고하기 바로 직전에 신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걸 35분이나 앞당겨서 자기들이 신고 시간을 거짓으로 기재를 했던 겁니다. 이건 아니 근데 3시 32분에 사람이 너무 처참하게 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으면 당장에 신고를 해야 될 텐데 대체 뭐 하다가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버리고 뒤늦게 신고를 했을까?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든 이걸 좀 은폐를 해보고자 안에서 뭐 이게 좀 뭐 바꿀 거 바꾸고 뭐 이러다가 머리 좀 굴리고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논란이 있으니까 사측에서 뒤늦게 정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뒤늦게 정정을 했는데 사측 해명이 더 웃겨요. 뭐라냐면요, 누가 신고를 한 줄 알고 있다가, 아니 그 신고한 줄 알다가 누가 신고를 했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안 된 걸 알고 뒤늦게 신고를 했다. 그래서 신고가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난을? 지금 누가 신고한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와, 이게 말인지. 그래서 1시간 늦게 됐다고요, 신고를? 관련해서 발전소에서 근무해온 경험이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이런 발전소에서 일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입막음부터 한다. 사고를 은폐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항상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사측이 직원들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 어제 나왔던 민중예술이 영상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동료 직원분들이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담당 팀장이 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막 해요.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일절 답하지 마라.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무슨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할까봐 자기들도 잘못된 거 안다는 거잖아요. 얘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 동료분들께서 가뜩이나 지금 그 아까운 청년이 죽은 것에 정말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언론에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더 분노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막 울분을 토하면서 분노하셔서 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더 해주신 듯한데요. 심지어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1인 근무 문제가 2인 1조로 안 하고 혼자서 왜 들어갔냐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곳은 특히나 2인 1조로 가야 한다. 그걸 이제 법적으로 무조건 강제로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발전 측 간부가 여기 이제 그 본청인 거죠. 간부가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에 사고가 난 곳은 자주 순찰하지 않는 곳이라고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 여기가 원래 자주 순찰하는 곳이 아닌데 여기를 애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에 얘기할 때는 여기 원래 자주 순찰하는 곳 아니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요청을. 언론에 얘기하지 마라. 혹여라도 얘기할 때 이곳에는 원래 자주 순찰하는 곳 아니라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고가 난 곳, 김용균 씨가 그 안가운 청춘이 목숨을 잃은 이곳은 매 근무 때마다 2, 3회씩 순찰을 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일지에 계속 서명까지, 여기 다 순찰했다고 일지에 매번 서명까지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사측이 이 사고를 은폐 축소해보려고 정말 용을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동료분들이 이야기를 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사측이 어떻게든 보상을 적게 주려고 희생된 김용균 씨의 평소 일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열심히 뒤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CCTV를 열심히 뒤져서 이 사람이 평소에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성실하지 않고 불성실한 애였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좀 흠집내기를 하려고 건수를 잡으려고 CCTV를 열심히 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흠집내기를 해서 여론이라도 조금 죽여보겠다. 이런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CCTV를 열심히 평소 일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고 계시대요. 뒤지고 계시대요. 정말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래도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열심히 일하던 이런 아까운 청년이 죽었는데
어른된 입장에서 미안하다는 마음도 없을까요? 최소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을까요? 어떻게 이것부터 흠집이라도 찾아내겠다고 CCTV를 보고 있을까?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아니 어이없는 게 아니죠. 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석한 것은 김용균 씨가 너무 성실한 친구였대요. 동료 직원들, 또 사수, 뭐 이런 분들이 다들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러 다니고, 선배들이 그만 들어와서 밥 먹고 다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들어와서 밥을 먹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점검하고 이러던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밝게 웃음을 유지하던 그런 친구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만 1년 뒤에 정규직이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래요. 아니, CCTV에서 그렇게 성실한 용균 씨 모습 보면서 좀 찔리는 마음이라도 안 들었을까요? 인간이라면 좀 안쓰럽고 가슴 아파야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뭐 또 댓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2인 1조 말이 쉽지, 돈 없는데 어떡할 거냐, 니들이 그 돈 다 줄 거냐, 이렇게 거의 뭐 사측이 완전 빙의를 하셔가지고, 다들 사측이신가? 돈 주시는 입장들이신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서부발전 오너 일가이시면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있는 만큼만 일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닌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분들의 말인 즉슨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이 죽든 말든 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사람이 죽어도 어떡하냐,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돈 없네 어쩌네 엄살을 떠는 그 큰 회사들 중에 진짜 돈 없는 회사 못 봤습니다. 오히려 위에서는 보통 성과급 파티 벌이고 회사 경영 부실하게 하다가 회사가 휘청하면 그 책임을 모조리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회사들은 너무나도 많죠.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보통 대다수의 큰 회사들이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요, 서부발전, 여기 이 원청이요, 올해 3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780억 넘게 창출한, 3분기에만 1780억 넘게 창출한 회사입니다. 돈 아주 잘 버는 회사라고요. 걱정하실 거 없다고요. 2인 1조 해가지고 회사 망하는 거 아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요.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네요. 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요, 보이시나요?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서부발전 5년간 무제해 보험료 혜택 22억을 받은 회사라고. 감면받은 산재 보험료가 22억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요. 왜 감면을 받았냐?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산재 발생이 줄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부발전이요, 지금 무재해 인증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사고가 안 났다고, 5년 동안 사고 난 적이 없다고, 무재해라고 보험료 혜택을 22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서부발전이 무죄예요?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지난 5년간 서부발전 현장에서는 모두 44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95.5%가 이번에 사망한 용균 씨와 같은 협력업체 직원이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서부발전 원청에서는 무죄인가 보죠. 하지만 거기 사실상 그 일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숱하게 죽어 나갔지만 원청인 자기들은 사망자가 없다는 거예요. 산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재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에 다 떠넘겨서 책임은 피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은 무죄라고 아무 죄 없다고 산재보험료 감면까지 챙겼다는 겁니다. 진짜? 아니 양심 있으면 그걸 받으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이게 비단 서부발전만의 문제일까요? 다른 전력기관들도 사정이 모두 비슷하다고 합니다. 7개 전력기관이 지난 5년간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7개요. 7개. 7개 기업료가 7개 기업이 받은 산재보험료가요. 총 497억 6,576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그만큼이나 많이 497억을 감면받았대요. 그것도 똑같이 무죄라고. 그래서 실제로 무죄면 너무 좋겠죠. 진짜 무죄라서 이렇게 주는 건, 감면 혜택 주는 건 너무나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죄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전력기관들의, 지금 뭐 서부발전도 그렇지만요, 너무 많은 그 전력기관들 밑에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숱하게 아까운 목숨들을 잃어갔습니다. 실제로 산재 입은 노동자 중 협력업체 노동자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부 다 다들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이 95.7%, 사망자 중에 95.7%가 한전의 하청업체라는 거예요. 한수원의 91.7% 하청업체 직원들이 죽었다는 거고요. 남동발전의 89.8%, 중부발전은 97.4%, 동부발전은 97.9%, 그리고 남부발전은요, 산재 인원 147명 중에 100%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청업체 직원들은 수백 명씩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는데, 원청에서는 우리 아무도 안 다쳤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라고 하면서 보험료 감면까지 받고 있더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위험한 업무는 다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거기서 죽든 말든 기계 빨리 돌리라고 독촉하며 거의 뭐 사람 목숨 파리 목숨쯤으로 취급을 하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돈은 더 벌고, 아니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이러고 있는데 다른 곳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기업에게 그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묻는 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금 너무 감성적이어서 그래요? 너무 감성적이어서 일을 키우고 있는 건가요? 응? 꽃다운 청년이 일을 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데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라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예요? 제발 좀 제정신인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요. 막 댓글 보면서 막 열이 막 나서요. 이야기를 좀 더 길게 드려봤고요. 시간이 지금 5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요거예요. 보이시나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법정에서 혐의 전면 부인이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지금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어제 염동열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어제 재판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염동열 의원이 참 뻔뻔하시게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자기는 전혀 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여한 적 없다고, 그렇게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그러셨대요.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시대요. 청탁 압력 가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는 전혀 무관한 지위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과정에서 행사하거나 남용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 빠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남용할 직권이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아니 왜 그 강원랜드 채용에 직접 그 채용 심사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강원랜드 임원이어야만 채용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죠? 아니 강원랜드 거기 뭐 사장이나 이런 임원들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권력자시잖아요. 그것도 그 현지에 계시는 국회의원이신데 지금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말이신지 설득이 되라고 하는 말인지 자기들은 강원랜드 채용에 남용할 권리가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직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글쎄요. 강원랜드 이 사장이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너무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강원랜드 측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 그러면? 그러면서 이 공판을 마치고 나와서 염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염의원에게 채용 청탁 명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최웅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과 관련해서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강원랜드 사장은 염동열 의원이 채용 청탁 명단 아예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응? 왜 갑자기 말을 바꿨는지 나도 의아하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글쎄 우리가 보기에는 염 의원의 말이 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국회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할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참 그런 가운데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강원랜드 인사팀과 염동열 의원의 국회 및 지역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점수 조작 대상 명단을 발견해서 증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점수 조작 대상 명단이 드러났대요. 아니 이게 나왔대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요? 검찰은 강원랜드에서 염 의원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런 서류를 보관하거나 굳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걸 굳이 보관하거나 점수를 조작할 이유도 없는데 이런 명단들이 염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국회 사무실 모두에서 발견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당연히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에서도 발견이 되고 여기 사무실에서도 발견되고 다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연의 이치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검찰에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염 의원의 변호인은 채용 청탁을 위한 명단이 아니고 피고인이 평소 사무실에서 관리하던 지역구 주민들의 명단이다. 의정활동의 필요 때문에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정활동의 필요 때문인데 강원랜드인 왜 줬을까? 그렇다고 하네요. 네, 염동열 의원의 의원 측의 주장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에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발칙한 뉴스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눈길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